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하락했던 것이 오늘 국내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끌고 갔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코로나 하락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게 빠져서 그나마 괜찮았네요. 갭락 스타트를 했지만 5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그래도 5일선과 60일 사이에 걸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특히 외국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내일 갭상승 스타트를 하면서 지수를 다시 상방으로 끌고 가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내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인지 환율이 1,400원 선까지 돌파하고 올라갈지도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넥신은 어제 하락 채널 상단을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개파락을 했고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하락 채널 상단에 맞고 다시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넥신은 오늘 신저점 갱신을 했죠. 이게 휩소성 하락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대로 계속 쭉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넥신 추가 매수를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소한 이 하락 채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 이걸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최저점을 잡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매매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여튼 제넥신은 아직 하락 채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지수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파락 스타트를 했었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하지만 다시 5일선 아래에 위치한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소한 5일선 위에는 있어야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5일선 위에 있다고 해서 상승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5일선은 단기 추세를 예상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선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저는 15,000원 선에서 1차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5,200원 정도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내려오질 않네요. 일단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 세미콘도 어제 단기 하락 채널을 돌파해주나 했지만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쪽 상승 추세선 아래로도 내려온 상태죠.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깨는 무빙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위로 올라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변곡점에서는 그냥 방향이 결정이 될 때까지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요. 저도 2차 매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4%나 상승을 해주었네요. 이런 품절주들은 사실 지표들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세력들이 자금 캐파가 좀 돼서 물량만 쥐고 있다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 막 쉽게 장난을 치지는 못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도 하방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선이 추세가 살짝 꺾이긴 해서 제가 생각한 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도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파락 스타트를 했는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하지만 5일선 아래에 위치한 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내일이라도 바로 갭상승 스타트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21선에 상승 추세가 살짝 꺾였는데 이대로 하락이 나오면서 꺾일지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저는 21선을 터치하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쐐기 상단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깨지고 쐐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무빙이 나온다면 손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오늘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국인들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종목들이 방어력이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일단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 추세대로 계속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처럼 말이죠. 일단은 A루트도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 오늘 개파락 스타트를 하면서 제가 걸어놓은 매수 물량들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직 224일선 근처의 매수 물량들은 체결이 안 된 상태인데요. 내일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는 무빙이 나와준다면 체결이 다 될 듯 합니다. 제가 224일선이 깨지면 손절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24일선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까지만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이든 전량이든 익절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도 오늘 지수 하락에 크게 영향은 안 받으면서 18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가 딱 변곡점 자리이긴 하죠. 하락 채널의 하방 압력이 더 세냐 아니면 이쪽 지지 라인의 상방 압력이 더 세냐 판가름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안에 식약처의 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요. 내일 장중에라도 발표가 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상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왠지 지금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라인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안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지켜보면 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